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쇼 경제톡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의 김고은이고요. 코인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코인썰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선과 가상자산 관련한 공약들입니다. 네, 다가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상자산 정책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각 후보들은 스테이블 코인부터 가상자산 ETF, STO까지 다양한 공약을 내놓으면서 경쟁 중입니다. 이 공약들을 조목조목 비교해보고 왜 STO가 주목을 받는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무려 1,60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건 전체 유권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장은 더 이상 소수의 관심사가 아니라 주류 유권자층의 경제 활동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해외 상황은 더욱 빠릅니다.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 ETF와 STO를 법제화하고 제도권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제도 도입 논의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정책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STO는 한국어로 토큰 증권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실물 자산이나 권리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한 채나 미술품, 심지어 음악 저작권까지 그 자산을 잘게 쪼개서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여러 투자자가 조각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 토큰은 증권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코인과는 다르게 금융 법제화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STO가 지금 주목을 받을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 기존 금융 시스템보다 투명하고 빠르며 저비용 구조이고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 창구로 새 시장을 열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 투자자들도 쉽게 다양한 실물 자산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STO는 단순히 암호화폐가 아니라 미래 금융 인프라로 여겨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각 후보들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인데요. 이 후보는 금융혁신과 국부 유출 방지를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해서 달러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고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걸 막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전담기구인 디지털 자산청을 신설을 해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시장을 만들겠다라는 구상을 내놓기도 했고요. 또한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직접 투자 허용까지 전방위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STO의 제도화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고 한국을 디지털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김 후보는 규제 해소와 시장 육성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정부 기관과 금융사에도 가상자산 직접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국민연금이나 한국투자공사 같은 기관이 디지털 자산에 자산을 배분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거죠. 또 현물 ETF를 허용하고 대통령실 산하에 암호화폐 비서관을 신설하면서 또 디지털 자산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1거래소, 1은행 폐지, STO 법제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해서 시장을 본격적으로 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공약으로는 한국형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이 있고요. STO와 현물 ETF 허용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요. 과거 테라 루나 사태와 같은 부작용을 예로 들면서 무턱대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제도와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같은 실물을 보유하기보다는 ETF와 같은 간접 투자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공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규제 강도와 투자자의 접근성, 기관의 역할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가상자산 정책의 변화와 미래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